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기업 CEO에 대한 언론과 사람들의 평가는 왜 달라지는가? 소음을 차단해야 돈을 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CEO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그런 기업과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기업에 대한 평판과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지는 것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CEO에 대한 평가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자, 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주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잘 나가면 주가도 오르는 것이고,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실적이 좋지 않다면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CEO, 리더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는 사례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교체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업과 CEO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는 것이고, 주가가 오르면은 CEO, 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아집니다. 평가가 좋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기업의 오너가 바뀌었을 때 2세, 3세 경영 체제로 넘어가고 나서 1, 2년 뒤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것과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CEO, 리더의 평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CEO, 리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과연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 현재 기업 CEO에 대한 평판일까?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업 이름은 지웠습니다.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어떤 기업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업과 CEO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016년 10월 이 기업의 CEO를 두고 사기꾼이라는 비판, 이 CEO가 너나 잘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기업은 보조금이나 축내는 사기꾼이다. 미국의 석탄기업 CEO가 비판을 했답니다. 주문 취소가 빗발치고 또 여러가지 문제까지 덮쳐서 설상가상으로 기업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가 2018년 7월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주들조차도 비난을 하자 이 기업 CEO는 상장회사에서 다시 비상장회사로 전환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15년 동안 흑자가 없는 기업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의 CEO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2018년 9월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1월 시총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천재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2016년, 17년, 18년 이 기간 동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사기 회사다, 공매도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회사입니다. 자, 시대의 사기꾼으로까지 몰리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2020년 1월에 주가가 치솟으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지금은 2000억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치솟자 괴짜 또라이 사기꾼으로 불리던 앨런 머스크가 지금은 천재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건데,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때까지도 사기꾼 괴짜 상장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2020년 주가가 치솟자 천재, 혁신가라는 별명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평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살펴본 사례는 4년 정도에 걸친 사람들의 평가를 살펴봤다면, 자, 이번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를 평가할 것인가? 2019년 7월 투자는 손정희처럼 해라. 해외 주식에 장기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만큼 손정희가 투자를 잘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비전펀드 성과가 좋으니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19년 7월에 반일도 비켜간 손정희의 통찰력이 뛰어나서 그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2019년 9월에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자, 마이너스의 손이다.
비전펀드, 투자기업 줄줄이 쪽박 차고 있다. 이런 이야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미다스의 손, 선정이 요즘 보니 마이너스 손이다. 자,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이야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9월에만 나온 게 아니라 2020년 1월에도 마이너스의 손, 850억 광산업체도 파산 위기에 맞고 있다. 자, 그리고 손정희가 통큰 투자했던 쿠팡 투자 실패한 역풍 없나? 자, 쿠팡도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2019년 12월에는 투자 감 떨어졌다. 위워크 실패했고 외국도 철수하고 있다. 자, 악덕 자본가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독을 푼 사람이다. 아주 나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비전펀드 책임자들이 떠나고 있고 손정희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라서 그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7월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가? 몸값이 50조 원으로 오른 ARM 누구 품에 안기냐? 손정희가 ARM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혹은 IPO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몸값 50조 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손정희는 이 ARM을 38조 원에 인수를 했고 지금 지분의 75%를 50조 원에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ARM의 몸값은 6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이고 5년 만에 몸값을 20조 불려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20조를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조 버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자, 그리고 7월입니다. 버핏이 보유한 애플 주식 가치가 48조 원 상승했다. 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손정희가 바이오주에 투자를 했는데 하루 만에 1조씩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1월, 2월까지는 손정희에 대한 비난이 계속 나오다가 또다시 7월이 되니까 손정희가 투자를 나름대로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뉴스 기사처럼 손정희에 대한 칭찬, 분산 투자 잘했다, 통찰력 뛰어나다 이런 칭찬이 나왔던 시기와 마이너스의 손이다, 손정희는 악덕 자본가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독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절, 그리고 지금 하루에 상장 첫날 1조 벌었다, ARM 몸값이 60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 주가 차트 한번 보면요, 2019년 초부터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는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때 정점을 찍기 전에 손정희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9월부터 주가는 쭉 하락하기 시작해서 크게 빠졌는데 바닥을 찍을 무렵, 이렇게 바닥을 찍을 무렵에 손정희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 마이너스의 손이다, 악덕 자본가다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정고점에 훨씬 못 미치는 지점에서 악덕 자본가, 쿠팡도 위험하다, 쿠팡 투자도 실패한 거 아니냐, 광산업체 파산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지점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지금 소프트뱅크 주가는 꾸준히 오르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15년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15년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온 뉴스, 바로 손정희가 투자한 바이오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하루에 1조 이상 벌었다. 그리고 몸값을 높인 ARM이 시장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주가가 한창 오를 때는 손정희에게 투자 잘한다, 통찰력이 빛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악덕 자본가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는데, 자,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쏙 다 들어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장밋빛 미래,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이 기업을 평가를 했을까요? 주도주의 귀환이다. 셀트리온과 이 기업 코스닥 훈풍을 주도하고 있다. 2017년 9월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의 계곡 FDA 임상 3상을 넘어라. 글로벌 비상을 꿈꾸는 토종 신약이다. 토종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래를 주도할 기업으로 주목받는 기업이었습니다. 2017년 8월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만든 꽃길을 따라 걷는 애플론. 자, 이 기업이 꽃길을 깔아줘가지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이 기업의 덕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서 돌발 악재가 없다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2018년 1월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5월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가? 결국 구속되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은 어떤가? 자, 상장 폐지 기로에 섰다. 소액주주들 반발하고 있고 거래소는 지금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밋빛 기대로 미래를 주도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불리던 회사가 불과 2년 만에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 어떤 기업인가 살펴보니까 바로 신라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신라젠 2017년과 2018년 초까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는데요. 그렇지만 2020년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사기꾼 회사로 전락을 하고 대표는 구속되었죠. 자, 그렇다면 주가 차트와 아까 전에 나온 뉴스 타이틀 한번 엮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도주의 기환, 임상 3상을 넘어라, 글로벌 비상한다, 꽃길을 따라 걷는 앱클론. 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바로 이 지점, 주가가 한창 오르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자, 그러다가 돌발 억제 없다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바로 고점을 찍고 횡보하던 이 구간이죠. 그 이후로 쭉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결국에는 2년 동안 흘러내리면서 대표는 구속되고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창 주가가 오를 때는 장밋빛 기대, 희망을 이야기하다가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결국은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면서 상장 폐지. 자, 주가가 이렇게 쭉 계속 빠지고 나서 대표는 구속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류의 고민인데요. 자, 주가가 올라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인가, 좋은 평판에 주가가 오르는 것인가,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인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인가, 이 상관관계를 따지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바라보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온갖 소음 때문에 신호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노이즈 캔슬링이 때로는 필요한 법입니다. 소음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른 사람들, 언론의 평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자, 그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1년, 2년, 5년,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인가? 아니면 지금이 아닌 미래,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인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우리가 투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기업과 CEO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믿을 만한 기업 CEO라면 투자를 해도 좋을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는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투자 목표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대박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큰 운이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운을 쫓기보다는 때를 기다리십시오. 자, 그렇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때가 왔을 때, 큰 운이 찾아왔을 때 실력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운 또는 기회가 찾아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운과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